좋아요, 구독.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작가님의 시선에서의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승한 동력은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에 의한 영향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상승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제가 개인 채널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80K에서 90K 정도까지 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위 정도가 딱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10만 달러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내년 초까지는 12.5만 달러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은 이제부터는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새로운 소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소스들이 현재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향후의 방향성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트코인 신고점을 경신했다라는 이야기 오프닝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서는 이제 대선 이후의 단기적인 가격 밴드를 조금 예측을 해봤다면은 앞으로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가님. 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정도 구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가시적인 범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구체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 이 부분들보다도 어떻게 상승의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옥토버를 거쳐서 지금 11월 달까지도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걸 캡처한 시점보다 지금 더 많이 맞아요.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플러스 5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계절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도 12월까지는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2020년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무려 27.7%, 42.9, 46.9%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는 더 뜨겁게 상승했던 흐름들이 있었고, 이 흐름들이 2021년을 한번 보시면은 2021년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뭔가 과열된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사이클 대비로 해서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흐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을 들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유동성 장세가 더 뜨거웠다라는 점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오른 것에서는 유동성 장세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과 또 차이가 나는 거는 지금은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에 대한 이 상승 움직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나서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는 내년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좀 유의미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너무 뭔가 많이 매도하려는 이런 것들보다는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또 중요한 어떤 기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임기를 시작하면은 이 임기 첫날에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지도자들이 분명히 트럼프에게 당신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맞아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행정명령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불리시한 어떤 관련된 명령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이게 가격이 더 한 번 더 펌핑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점이 내년 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흐름들도 분명히 우호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겠지만,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큰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축하보다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사실 임기 이후에 또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트럼프의 당선이 이제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를 쳐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로 한번 돌아가 봐야 네. 되는데 그 당시에 이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청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첫 임기를 했을 때 그 당시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옹호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컨퍼런스에 오른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됐는데 이때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것보다 더 든든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그쵸, 나는 맞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성들이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고 그런 영향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어떤 규제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영향력들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이 암호화폐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임기가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조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앞서 앵커님도 약속을 지켜라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얼마나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실은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좀 변덕이 맞아요. 심한 편이고 그리고 뭔가 어떤 지침에 대한 일관성들이 생각보다 좀 부족할 수도 맞아요. 있다. 이런 두려움들도 일각에선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워낙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가격이 주말 동안에 상승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5석 정도만 이제 확보를 하면은 하원까지 석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조들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오른 것은 하원도 이길 것이다라는 이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원까지 승리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트럼프 체제가 시작이 돼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이 트럼프가 약속한 11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스팟온 체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11가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해뒀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SEC 의장을 네. 첫 번째로 경질하겠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의회가 만약에 다 공화당으로 이제 장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후보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맞아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2번부터 정말 핵심만 좀 짚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2번에 보시면은 국가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선 때 우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성이죠.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550개씩 비트코인을 매집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관점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정부의 매도에 대한 압력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도 같은 관점입니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팔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이득세를 갖다가 비트코인은 제외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개중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6번과 7번 그리고 그 이후 부분들인데 우선 비트코인의 채굴에 대해서 미국이 채굴의 중심지가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채굴 경쟁에서 본인들이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이 정말 중요한데 결국은 이 규제와 관련 이슈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크립토적인 그런 규제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은 CBDC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 역할들을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암호화폐 산업이 확장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